근데 본인이 만약에 30억이 있는데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 말고 주식. 주식을 하면서 30억을 한 종목에 올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빌딩 3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첫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본 내용에 앞서서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앞으로 강남 빌딩 이야기만 합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참 고민과 생각이 많았어요. 포부 있게 개편에 대한 얘기는 딱 했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어떤 기획을 하거나 대본을 쓰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기획을 해서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이러이런 생각 났으니까 이런 얘기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럼 오늘 찍자 하고 그냥 앉아서 찍는 즉흥적인 방식으로 지금 13년 동안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 좀 더 세세하게 기획을 하고 전달할 내용을 정확히 구성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큰 틀의 기획은 있었지만 세세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생각날 때는 영상을 막 몰아서 찍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날 때는 쥐어 짜내기도 하고 이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세세하게 기획을 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저희 케미분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얘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직원들이랑 참 회의도 많이 하고 이번에 참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게 지금까지 상담했던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전에 진행했던 건물들의 결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들의 내용에 어떤 의미가 정말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지금 세세하게 기획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 첫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최근에 계약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됐고, 그 계약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르러서 직접 계약까지 하고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 건물을 매입한,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는 저희 케미분들은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지금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하지만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떤 건물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를 사야 되는지,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임차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강남에서 건물을 40번 이상 지어봤어요. 40번 이상 지었다는 거는 건물을 사는 경험도 40번 이상, 명도도 그 정도, 설계도 그 정도, 건축도 그 정도, 임대도 그 정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40번 이상을 해왔어요. 그거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이 정도 경험이라고 하면 충분히 어떤 일은 이러이러하고 이건 이러이러하다, 강남에서 건물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의 자격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의 건물을 3개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강남의 빌딩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혹자는 돈만 있으면 강남 빌딩 사는 거 아니야? 몇십억 있으면, 50억 있으면, 100억 있으면 그냥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너무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남의 근생 건물 그래도 괜찮은 거 사려면 현금 30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30억이 있는데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 말고 주식. 주식을 하면서 30억을 한 종목에 올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걸 누군가가 돈만 있으면 하잖아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하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5억, 10억도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강남 빌딩 한 건물에 30억을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죠. 대출해서 100억을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30억 있는데 대출해서 한 종목에 주식 한 종목에 올인을 할 수 있다? 100억을 올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살 떨리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땀 흘려서 번 돈이 가치 있지 그렇지 않은 돈은 가치 없던데? 그러면서 자기가 주식을 해봤대요. 야, 주식 겁나 땀나던데 이거 불로소득 아니던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이 하는 행위가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번뇌, 그리고
진짜 확신이 있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강남 빌딩도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확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 일단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이제 3개 건물 중에 첫 번째 건물을 산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 첫 건물은 제가 물건을 받은 지는 작년 11월이 아니라 한 중순쯤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치 대비 가격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가격 협상을 장기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협상을 하려면 보안이 철저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온갖 부동산에서 막 연락해서 가격을 띄우는 이런 과정에 개입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이 확실해야 되고, 그 말인즉슨 건물주와 부동산과 저와의 이 확실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 말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협상을 해오던 과정이 5개월, 6개월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11월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과 근접한 정도의 금액이 됐어요. 서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건물주분의 상황도 있었고, 저희가 그걸 꼭 하겠다는 의지와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거는 한 번을 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만날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만난 약속을 하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해주면 하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안 해주면 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왜냐하면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고 하면 그 상대방에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해도 돼, 이거 말고 난 다른 것도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매도자분과의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가격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얘기가 잘 됐어요. 그 잘 된 거는 그냥 뭐 만나서 가격 깎아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건물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요거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제 친한 후배 사무실이 그 블럭에 있었고, 그 후배 사무실을 가려면 꼭 그 앞을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0번, 100번 이상, 그리고 후배 사무실이 있기 전에도 제가 대로가 막히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하면 수백 번 이상 지나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위치는 괜찮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오르막이 있어서 지하 1층을 1층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위치고, 전면이 넓고, 그 앞쪽에 있는 건물들은 높이 못 지으니까 영구 조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금액만 맞으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그 물건을 보고 하게 됐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위치가 일단 좋았어요. 위치 좋은 거는 제가 입지 8법칙이라는 책에 써놨는데, 그 입지 8법칙에서 뭐 교통, 그리고 뭐 주변 상권, 그리고 주변의 임대 상황,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따져봐서도 이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입지 8법칙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 책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좀 더 깊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 그러니까 임대가 막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내지는 강남 빌딩 시장이 막 화랑인 시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이걸 꼭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시기라도 이 위치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시기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지 늘 좋거나 늘 나쁠 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기가 이러이러해. 그렇게 시장 상황이 막 원활하지도 않아. 근데 그러니까 이 위치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거는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고 미래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그래 이 시기든 뭐든 이 위치는 확실해 라는 확신하에 결국 그 건물을 계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처음 매물로 듣고 나서 한 5개월 만에 계약을 했고, 마지막에 저희가 원하는 금액선으로 들어오고 나서 계약까지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에요. 왜냐면 딱 이거 우리 사정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바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날 약속을 잡느라 시간이 2, 3일 걸렸고, 약속이 잡혔고, 그 날 계약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정권 안에 들어오고 나선 일주일. 물론 약속이 빨리 잡혔으면 다음 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계약 의사를 밝히고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정말 확실하면 저는 빨리 계좌번호 달라고 하세요 라고 먼저 한단 말이에요. 계좌번호 먼저 보내요. 가계약금 먼저 보낼 테니까. 그때는 제가 꼭 사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났잖아요. 만나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 가격에 해주시면 저희는 바로 한다. 지금 계좌 이체한다 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 일부를 바로 이체를 했어요. 어떤 위치를 보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기계적이에요. 보면 알아요. 보면 이거 별로다. 보면 이거 해야 된다. 이 판단은 뭐 여러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집원만 주면 저는 바로 네이버에서 위치 검색하고 로드뷰 보면 적어도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이 서요. 왜냐면 지금까지 강남에서 뭐 수십 년을 살았고 강남에서 다닌 거 운전하고 다닌 거 그걸로 하면 제가 그 앞을 지나가지 않은 건물은 강남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히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100번 갔냐 500번 갔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지 않은 곳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보고 로드뷰 보면 이 건물에 지금 뭐가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 안 맞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여러 매물을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랑 처음 거래할 때는. 그러면 아닌 거는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넘기고 좀 관심이 가는 것만 두세 장 넘겨본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주소만 보고 그냥 보통 우리가 매물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 지도가 있고 건물의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봐요. 그래서 이건 별로 그냥 다 넘겨요. 그 정도로 기계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지 한참 고심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괜찮다 생각하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연면적을 따져와요. 연면적을 따지는 이유는 이거의 임대료를 책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종 땅에 땅이 100평이라면 건폐율 용적률 따져보면 이게 몇 평이 나올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면 100평 땅에 200평 지을 수 있고 지하를 1층 파냐 2층 파냐에 따라서 평수가 차이 나긴 하지만 보통 지하 1층 파니까 그러면 지하에 한 8, 90평 나올 거고 위로 200평 나오고 그러면 한 300평 미만 나온단 말이에요. 한층 더 판다고 치면 뭐 400평 가까이 나오겠죠. 그런데 일단 300평을 기준으로 이거 평당 15만 원 전후 아니면 13만 원 이렇게 따지면 300평이면 월세가 얼마? 그러면 이게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되겠다.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거를 땅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짓고 하면은 이게 할만하다 안 할만하다 바로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계산을 해드린 것처럼 보자마자 그걸 알아요. 보면 한 10초, 20초면 그 계산이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판단이 더 깊게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몇 시간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보면 2, 30분 안에 판단이 서요. 이거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조건에 근접하다 안 근접하다도 이런 계산을 통해서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보통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들에서 얘기할 때는 뭐 17만 원, 18만 원 뭐 이렇게 높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저는 뭐 10만 원 초중반, 높아봐야 중반까지 생각합니다. 보통 초반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낮게 생각해서 일을 해야 차질이 없어요. 높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면 그거에 안 맞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생각하고도 할 만하면 이건 진짜 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높게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엉뚱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아주 타이트하게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근처에 식당들을 많이 갔었어요. 횟집도 가고 앞에 있는 고깃집도 가고 그래서 그 앞에는 제가 정말 많이 다녀봐서 잘 아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위치 괜찮고 이 연면적 어느 정도 나오고 임대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럼 이건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을 하고 나면 저는 더 많이 그 현장을 가보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잘 샀나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계약을 하기 전에도 여러 번 가봅니다. 근데 계약하고 나서 많이 가보는 이유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설계를 더 잘할까? 제가 이번 주말에도 가봤어요. 가서 보고 계단에 올라가 보고 이 앞에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창을 어떻게 둘지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느라고 가본 거예요. 물론 설계하는 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하지만 저의 의도 그리고 제가 주는 기준에 하에서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서도 자주 가봅니다. 그리고 기분 좋아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거 진짜 잘했어 하면서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때 기분도 참 좋거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차를 사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타지 않더라도 출근길에 내 차 한번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고요. 여자분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가방이나 신발 사놓고 오늘 들고 나가거나 신지 않지만 보면 기분 좋잖아요. 저는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첫 건물을 샀을 때의 기준과 이번 건물 40번이 넘는 이 경험을 하고 건물을 샀을 때의 기준이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 기준은 달라진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것만 한다는 기준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 그때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했을 때 이게 확실하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심쩍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기준인 거지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즉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건물을 계약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은 아마 철거하는 과정이나 설계에 대한 얘기 둘 중에 하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입지 8법칙을 썼거든요. 그거를 쓴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수학의 정석도 만들어서 배포만 하니까 스스로 풀 줄 모르더라고요. 풀 줄 아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거. 설명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보고 수학의 천재가 되지 않잖아요. 그걸 제가 간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입지 8법칙에 대해서는 한 영상에서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했고 목차를 왜 했고 이 내용이 뭘 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먼저 다운받아서 보시고 제 영상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